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시대 한양에서 실제로 있었다고 전해지는 야담입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지금까지 소중히 여겨온 친구 관계에 대해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왜 어떤 친구는 반드시 끊어야 하는지 충격적인 진실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옛날 한양에 김노인이라는 70줄의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관직에 있었고 중년에는 장사를 했고 노년에는 손주들을 보며 평온하게 지냈습니다. 무엇보다 김노인은 의리 있는 사람으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김노인만큼 친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도 없지. 맞아, 40년 지기 친구들과 매일 만나더군. 김노인에게는 3명의 평생 친구가 있었습니다. 40년 넘게 사귄 친구들이었죠. 거의 매일 만나 술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 돕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김노인이 일흔이 됐을 때 갑자기 그 세 친구와 인연을 끊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소? 40년 친구를 끊다니 큰 배신이라도 당했나? 하지만 3년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노인은 부자가 됐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부자로. 반면 그 세 친구는 여전히 가난했고 한 명은 빚에 쪼들리고 한 명은 자식과 싸우고 한 명은 병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김노인이 일흔이 되던 해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김노인은 어느 날 아침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 나이가 벌써 일흔이구나. 앞으로 얼마나 더 살까? 10년? 20년? 남은 시간이 많지 않네. 김노인은 자신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았지만 재산은 많지 않았습니다. 노후 자금도 넉넉하지 않았고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나는 분명 열심히 살았는데. 그날 저녁 김노인은 평소처럼 새 친구를 만났습니다. 첫 번째 친구 박씨가 말했습니다. 김형, 오늘 술 한잔 하세. 내가 살 테니. 김노인은 거절하려 했지만 박씨가 계속 권했습니다. 에이, 뭘 그래. 친구끼리 술 한잔 못하나? 결국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술값을 계산할 때 박씨가 말했습니다. 김형, 오늘은 형이네. 내가 돈이 좀 모자라서. 김노인은 어이가 없었지만 친구 앞에서 망신을 줄 수 없어 술값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박씨는 늘 내가 살게 하면서도 결국은 김노인이 돈을 냈습니다. 두 번째 친구 최씨는 늘 부정적인 말만 했습니다. 김형, 세상 참 각박해. 요새 젊은 놈들은 버릇이 없어. 저놈의 조정은 백성 생각은 안 하고. 우리 나이엔 이제 뭘 해도 안 돼. 늙었으니까. 최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김노인은 항상 기분이 우울해졌습니다. 세상이 어둡게 보였고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세 번째 친구 이씨는 늘 자랑만 했습니다. 김형, 우리 아들이 과거에 급제했네. 우리 손주가 장원급제했다네. 우리 집에 세로종을 샀는데 아주 일을 잘해. 이씨의 자랑을 들으며 김노인은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김노인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40년 동안 이 친구들과 매일 만났는데 내 인생이 나아진 게 있나? 대답은 아니오였습니다. 고민에 빠진 김노인은 마을의 지산 선생을 찾아갔습니다. 지산 선생은 90이 넘었지만 정정했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분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40년 지기 친구들이 있는데 요즘 고민이 생겼습니다. 김노인은 새 친구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줬습니다. 지산 선생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김노인, 자네 나이가 이제 70이지?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친구를 가려야 하네. 젊었을 땐 친구가 많아도 괜찮지. 하지만 늙으면 친구를 가려야 하네. 왜냐하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친구를 가린다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산 선생이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여보게, 세상에는 3가지 독이 되는 친구가 있네. 이런 친구를 계속 사귀면 자네 인생이 망하네. 3가지 독이 되는 친구요? 그러네. 첫째는 돈을 빼앗는 친구, 둘째는 기운을 빼앗는 친구, 셋째는 자존감을 빼앗는 친구일세. 김노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새 친구가 딱 그랬으니까요. 지산 선생이 말했습니다. 첫째, 돈을 빼앗는 친구를 조심하게.
이런 친구는 겉으로는 친한 척하지만 늘 자네 돈을 쓰게 만들지. 김노인이 물었습니다. 그게 바로 박 씨 같은 친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네. 늘 내가 살게 하면서도 결국은 자네가 돈을 내게 만드는 친구. 빌려달라고 하면서 갚지 않는 친구. 우리 사이에 돈이 뭐가 중요한가 하며 자네를 이용하는 친구. 지산 선생이 계속 말했습니다. 여보게, 자네 나이 이른의 돈은 생명이네. 노후 자금이 곧 자네의 존엄일세. 그런데 그 돈을 빼앗는 친구를 계속 만난다면 자네는 가난하게 늙을 수밖에 없네. 김노인은 계산을 해봤습니다. 40년 동안 박 씨와 만나며 쓴 돈이 얼마나 될까? 술값, 밥값, 빌려준 돈. 최소한 수백 냥은 될 것 같았습니다. 그 돈이면 밭 한두 마지기는 샀겠군요. 그렇지. 자네는 친구라는 이름으로 돈을 낭비한 거네. 둘째, 기운을 빼앗는 친구를 조심하게. 지산 선생이 말했습니다. 이런 친구는 늘 부정적인 말만 하네. 세상이 나쁘다, 사람들이 나쁘다, 우리는 이제 늙었으니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말만 하지. 김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씨가 딱 그랬습니다. 그런 친구와 만나고 나면 어떤 기분이 드나? 기분이 우울해집니다.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 그게 바로 기운을 빼앗는 거네. 자네의 에너지, 자네의 긍정성, 자네의 희망을 빼앗는 거야. 지산 선생이 설명했습니다. 여보게, 사람의 기운은 한정되어 있네. 특히 나이 들면 기운이 귀하지. 그런데 그 귀한 기운을 부정적인 친구와 만나 낭비한다면 자네는 늙어서 아무것도 못하네. 기운이 다 빠져버리니까. 김노인은 깨달았습니다. 최 씨와 만난 후에는 항상 집에 돌아와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냥 누워서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 시간이면 책도 읽고 운동도 하고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었겠군요. 그렇지. 자네는 친구라는 이름으로 시간과 기운을 낭비한 거네. 셋째, 자존감을 빼앗는 친구를 조심하게. 지산 선생이 말했습니다. 이런 친구는 늘 자랑만 하네. 자기 자식 자랑, 손주 자랑, 재산 자랑. 겉으로는 친한 척하지만 사실은 자네를 무시하는 거지. 김노인이 말했습니다. 이 씨가 바로 그렇습니다. 만날 때마다 자랑만 합니다. 그런 친구와 만나고 나면 어떤 기분이 드나? 제가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못난 사람 같습니다. 그렇지. 그게 바로 자존감을 빼앗는 거네. 자네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그 친구 때문에 자존감이 무너지는 거야. 지산 선생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노년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나? 자존감일세. 나이 들어 자존감을 잃으면 그건 죽음과 같네. 하지만 자존감을 지키면 100살까지도 당당하게 살 수 있지. 김노인은 깨달았습니다. 이 씨와 만날 때마다 자신이 초라해졌고 그 기분이 며칠씩 갔습니다. 그 시간이면 제 자신을 돌아보고 감사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었겠군요. 그렇지. 자네는 친구라는 이름으로 자존감을 낭비한 거네. 집으로 돌아온 김노인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40년 친구를 끊는다는 게 가능할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하지만 지산 선생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자네 나이 이른에 남은 시간이 많지 않네. 그 시간을 독이 되는 친구에게 낭비할 건가? 아니면 자네 자신을 위해 쓸 건가? 김노인은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김노인은 새 친구를 불러 말했습니다. 여보게들, 미안하지만 이제 우리 만남을 그만두려 하네. 새 친구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40년 친구인데 내가 뭘 잘못했나? 김노인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잘못한 건 없네. 다만 나는 이제 내 남은 인생을 내 방식대로 살고 싶네. 자네들과 만나는 시간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네. 친구들은 화를 내며 떠났습니다. 배은망덕한 놈. 40년 정을 저렇게 저버리다니. 마을 사람들도 수군거렸습니다. 김노인이 친구를 배신했대. 의리도 없는 사람이었어. 하지만 김노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김노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첫째, 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와 만나지 않으니 술값, 밥값이 안 나갔습니다. 빌려주는 돈도 없어졌습니다. 한 달에 최소 5냥씩 아꼈고 3년이면 180냥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김노인은 밭 2마지기를 샀고 소작을 줘서 매년 수입이 생겼습니다. 또 남는 돈으로 작은 가게에 투자해서 배당금도 받았습니다. 둘째, 기운이 생겼습니다. 최 씨와 만나지 않으니 부정적인 말을 듣지 않게 됐습니다. 대신 김노인은 긍정적인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서당의 훈장, 마을의 지혜로운 어르신들, 희망을 이야기하는 젊은이들. 그러자 김노인도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책을 읽고 운동을 했습니다. 70세에 새로운 기술도 배웠습니다. 셋째, 자존감이 회복됐습니다. 이 씨와 만나지 않으니 자랑을 듣지 않게 됐습니다. 대신 김노인은 자기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자신이 이룬 것들, 감사한 것들, 자랑스러운 것들. 그러자 김노인은 당당해졌습니다. 비록 부자는 아니지만 성실하게 살았고 가족을 사랑했고 정직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러웠습니다. 3년 후 김노인은 작은 부자가 됐습니다. 땅도 있고 투자 수입도 있고 무엇보다 마음이 풍요로웠습니다. 반면 새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박 씨는 빚에 쪼들렸습니다. 늘 남의 돈으로 살다 보니 나중엔 빚쟁이가 찾아왔습니다. 김노인에게 도움을 청하려 했지만 김노인은 거절했습니다. 최 씨는 자식과 싸웠습니다. 늘 부정적인 말만 하다 보니 자식들이 떠나갔습니다. 아버지는 늘 불평만 하시니까 함께 있기 힘들어요. 이 씨는 병들어 누웠습니다. 늘 자랑만 하다 보니 진짜 친구가 없었습니다. 병이 나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김노인이 친구를 끄는 게 옳았네. 그 새 친구가 독이었구만. 김노인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제가 70세에 깨달은 것을 나누겠습니다. 나이 들어서는 친구를 가려야 합니다. 특히 3가지 유형의 친구는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첫째, 돈을 빼앗는 친구. 이런 친구는 늘 자네 돈을 쓰게 만듭니다. 친구 사이에 돈이 뭐가 중요한가 하며 자네를 이용합니다. 빌려가고 안 갚고 내가 살게 하면서도 자네가 계산합니다. 노년의 돈은 생명입니다. 노후 자금이 곧 존엄입니다. 돈을 빼앗는 친구를 끊으십시오. 그래야 경제적 자유를 지킬 수 있습니다. 둘째, 기운을 빼앗는 친구. 이런 친구는 늘 부정적인 말만 합니다. 세상이 나쁘다, 사람들이 나쁘다, 우리는 늙었으니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말만 합니다. 노년의 기운은 보물입니다. 그 기운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운동하고 삶을 즐겨야 합니다. 기운을 빼앗는 친구를 끊으십시오. 그래야 활력 있는 노년을 살 수 있습니다. 셋째, 자존감을 빼앗는 친구. 이런 친구는 늘 자랑만 합니다. 겉으로는 친한 척하지만 사실은 자네를 무시합니다. 자네를 초라하게 만들고 못난 사람처럼 느끼게 합니다. 노년의 자존감은 생명입니다. 자존감을 잃으면 죽음과 같습니다. 자존감을 빼앗는 친구를 끊으십시오. 그래야 당당한 노년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김노인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김노인은 70세에 용기 있는 결단을 했습니다. 40년 친구를 끊는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비난도 있었고 외로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3년 후 김노인은 부자가 됐습니다. 돈도 모았고 기운도 생겼고 자존감도 회복됐습니다. 반면 새 친구는 몰락했습니다. 빚에 쪼들리고 자식과 싸우고 병들어 누웠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만날 때마다 돈을 쓰게 만드는 친구. 만나고 나면 기분이 우울해지는 친구. 만날 때마다 자신이 초라해지는 친구. 있다면 과감히 끊으십시오. 40년 친구인데 어떻게 끊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노인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독이 되는 친구에게 낭비할 건가요? 아니면 자신을 위해 쓸 건가요? 친구는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질이 중요합니다. 나이 들어서는 친구를 가려야 합니다. 돈을 지켜주는 친구, 기운을 주는 친구, 자존감을 높여주는 친구. 이런 친구만 가까이 하십시오. 이 야담이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더 많은 지혜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현명한 선택으로 경제적 존엄을 지키며 당당한 노년 사시길 기원합니다.